박하진. 그녀는 평생 누구보다 길을 잘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70하고도 하나. 정년퇴직한 시내버스 기사였지요. 꼬박 30년을 앞만 보고 달렸지만 그녀의 삶은 늘 뒷좌석의 승객들처럼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부산 근교 바닷가 작은 마을. 새벽 4시 반 하진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그건 몸에 밴 규칙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가릅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 방 한편에 놓인 그의 영정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인자했지만 그만큼 결정에 약했기에 하진은 살면서 늘 두 사람 몫의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공책을 펼쳤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시절부터 생긴 꼼꼼한 습관이었죠. 오늘 할 일, 어제 쓴 가계부,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들까지. 그녀의 공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선을 달려오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꼼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오전 6시 그녀는 마을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낡은 방파제에 걸터 앉아 바닷바람을 맞았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상쾌함이 작은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홀로 지내는 소박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이 공간이 그녀의 전부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남편 숨소리 같네요. 시끄럽지만 없으면 허전한. 늘 그렇듯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해보았습니다. 곧이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짠내가 실려왔는데 그만큼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죠. 저 멀리 갯바위처럼 거친 손을 가진 친구 문순이 막 물질을 마친 듯 해산물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과 바닷물에 그을렸지만 억척스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수는 하진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박 기사. 왔어? 은퇴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도 정시에 나왔네. 몸에 밴 습관이 참 무섭다니까. 하진은 친구의 시원한 인사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시작이구먼. 오늘은 갈치 좀 있나 해서 왔지. 문순 자네가 잡아온 게 제일 싱싱하니까. 시내에 나가도 이런 맛은 못 본다네. 문수는 허리를 펴고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잊고 말고 오늘 물이 좋았어. 우리 하진이 줄 건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따로 빼놨지. 싱싱한 거 가져가. 문수는 억척스러운 생명력으로 하진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곧 가장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들 민수 녀석은 요즘 통 안 내려오나? 하진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왔다 갔지. 내가 오라 마라 할 수는 없어.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가야지. 문수는 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게 있어? 자네한테 살갑게 해? 영 정이 없는 애 같아서 말이야. 하진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못마땅함이 분명 있었지만 겉으로는 핏줄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했습니다. 허, 내 나이에 살가운 며느리를 바라는 건 욕심이지. 좀 냉랭해 보이긴 해도 도시에서 복잡하게 살다 보니 그럴 거야. 하지만 하진의 속을 가장 시리게 만든 것은 아들 민수의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본래 마음이 약했던 아들은 늘 아내 민지의 말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하진이 무슨 걱정을 꺼내면 민수는 늘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엄마 괜히 걱정만 늘리지 마. 민지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 라며 아내의 편을 드는 게 일쑤였습니다. 하진에게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아내를 믿는다는 아들의 무언의 태도가 가장 큰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진의 아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풍족하진 않아도 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며느리 민지의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민지는 원래도 무뚝뚝하여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며느리였지만 최근 들어 그 냉랭함이 노골적인 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불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하진의 재산 상황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남은 보험금 같은 건 없으세요? 그리고 그 바닷가 땅이랑 집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민수 씨 월급 가지고는 정말 숨도 못 쉬겠어요. 아들의 수입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며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토해내는 며느리의 행동은 하진의 마음에 깊은 실망감과 불길한 예감을 심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민지에게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도박에 깊숙이 빠져든 이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가벼운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번 한 번만 더 하는 강렬한 중독성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민수의 월급 통장과 비상금은 물론 친구와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동원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따면 이것만. 민지의 일상은 끝없는 빚의 수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벨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고 늘 불안감에 시달리며 남편 민수 몰래 생활비를 아끼고 숨겨가며 빚을 막아보려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숨 쉴 틈 없는 압박은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했지요. 그러던 민지에게 오랜 친구인 한설인이 구원자처럼 등장했습니다. 설인은 겉으로는 고급 부동산 컨설턴트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노년층의 재산을 헐값에 가로채는 교활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집, 그거 외곽이라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야. 우리가 손대기 전에 헐값에 처분해서 이득을 반씩 나누자. 너도 빚 청산하고 나도 이익 보고. 일석이조 아니니? 설인의 달콤하고도 검은 유혹에 빚독촉에 시달리던 민지의 이성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집과 땅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이익까지 챙기겠다는 욕망에 눈이 멀었지요. 민지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접근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수에게 고급 실버타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내 친구 설인이를 통해 나라에서 외곽에 최고급 실버타운을 지을 예정이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 일반 실버타운과는 다르게 안락하고 특별한 곳이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신청해야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어. 처음 민수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실버타운? 엄마가 그 집에 얼마나 애착이 강한데. 그리고 노인들 상대로 하는 계약은 좀 꺼림칙하지 않아? 민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지금 내 진심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어려운 정보 구하느라 고생했는데 어머니 편하게 모시겠다는 내 마음이 그렇게 우스워?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어머니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만만한 나한테만. 민수는 아내의 분노 앞에서 곧장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주는 안정감이 홀로 사는 어머니의 불안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민수는 격앙된 아내를 서둘러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진심을 왜 의심하겠어. 고맙고 미안해. 걱정 마. 주말에 우리 같이 엄마 찾아뵙고 잘 이야기해보자. 우유부단했던 민수는 결국 아내의 감정적 압박에 완전히 휘둘렸습니다. 아내는 늘 정보와 화목한 가정을 위한 노력을 가져오지만 어머니는 늘 걱정과 서운함만 준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갇힌 채였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아내 민지와 함께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지는 애써 밝은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 정말 좋은 기회를 알아봤어요. 지금 이 집에 계속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고급 실버타운이 외곽에 지어질 예정이래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신청해야 자리가 난대요. 말을 마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민지는 하진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하진에게는 차가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실버타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 배신감, 그리고 깊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가꾼 이 집을 아들은 혼자 사는 낡은 공간쯤으로 치부하며 빨리 떠나야 할 곳으로 규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진은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는 실버타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집은 낡았지만 내가 살기 불편하다고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지 않니? 내 아빠와의 모든 기억이 이 집에 그대로 있는데 나보고 그 기억을 전부 버리고 혼자 외딴 곳으로 가라는 거니? 그리고 나라에서 짓는 거라면 특히나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을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데 민지의 친구 말만 듣고 판단하라니 글쎄다 괜히 찜찜하고 당황스럽구나.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과 절절한 호소가 움직이자 민수는 오히려 당황과 죄책감을 숨기려는 듯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괜히 의심만 해? 민지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정보인데 자꾸 그러지 마. 아들의 차가운 말에 하진은 입을 닫았지만 마음속에는 엄마보다는 아내를 믿는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과 함께 가족 갈등의 불씨가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며느리 민지가 갑자기 친절한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 서린이가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나라에서 정말 좋은 곳을 짓는 거라고 귀띔해줬어요. 고급 정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대요. 민지는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사기 계획을 하진에게 주입했습니다. 저희가 마침 그 친구랑 같이 어머니 동네 어르신 몇 분 모시고 실버타운이 지어질 위치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잖아요. 차편 다 마련해 놓을 테니 어머님도 꼭 같이 가세요. 민지는 하진의 손을 붙잡고 활짝 웃었지만 하진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감지했습니다. 며칠 후 하진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아들 내외가 주최하는 실버타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부산 근교의 한 허름한 주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한서린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지요. 서린은 능숙한 말솜씨로 정부 주도, 재개발 특혜, 노후 안락 보장 등의 단어를 섞어가며 노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연신 선물과 식사를 대접하며 하진의 경계를 풀려 애썼습니다. 설명회 후 서린은 노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제 미래의 보금자리가 될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비밀 정보이니 다들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서린이 준비한 낡은 승합차에는 하진을 포함한 동네 노인 5~6명이 억지로 몸을 실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끝까지 환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기대감에 창밖을 두리번거렸지만 30분, 40분이 지나도록 차창 밖 풍경은 황량하기만 했지요. 마침내 승합차가 멈춘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진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잡초와 쓰러진 낡은 컨테이너뿐
실버타운의 고급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불안함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급 실버타운이 들어설 곳이라고. 너무 외진 곳 아니요? 하지만 서리는 능숙하게 당황하는 기색을 지웠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설계 계획서를 펼치며 노인들의 눈앞에 화려하고 거대한 미래의 건물 그림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가 바로 가장 먼저 투자 기회가 주어진 곳입니다. 국가 기밀이라 지금은 이렇게 황량하지만 2년 후에는 이 일대가 최고급 복지 타운으로 바뀐답니다. 고급 정보라는 허울에 속아 노인들은 불안함을 억누르고 다시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들은 외딴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횡재에 대한 욕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노인들이 춥고 불안함을 느낄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노인들을 작은 천막 안으로 유도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요한 서류 절차가 남았습니다. 투자는 타이밍,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며느리 민지는 하진의 곁에 앉아 어머니, 잠깐이면 돼요. 빨리 하세요. 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민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노인들 앞에 서류철을 펼쳐놓았습니다. 얇고 간결해 보이는 몇 장의 종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도 저희가 책임져야죠. 이 서류는 실버타운 입소 시 필요한 건강검진 예약 신청서입니다. 예약이 몰려서 지금 빨리 서명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도장은 다 챙겨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준비하셨죠? 서류 상단에는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본문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안경을 챙겨 쓰기 힘든 야외 환경이었고 건강이라는 단어와 예약 마감 임박이라는 압박에 심리적으로 몰렸습니다. 민지는 하진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며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순간 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서둘러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찰나 정년퇴직한 버스기사의 꼼꼼한 습관을 지닌 하진의 강한 직감이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하진은 펜을 멈추고 돋보기를 꺼내 서류의 작은 글씨를 집중해서 살폈습니다. 서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어머니, 빨리 하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십니다. 라며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진의 시선은 이미 본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임과 부동산 매매 권한 일체라는 단어를 명확히 읽어냈습니다. 하진은 곧바로 펜을 내려놓고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이건 위임장 아닌가? 내 집과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위임장이지 않은가? 서린 씨, 이게 대체 무슨 서류요? 하진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노인 몇 명도 공포에 질려 서명을 멈췄고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험악해졌습니다. 서린과 민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진의 폭로로 사기극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한서린의 교활한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노인복지법은 나날이 바뀌는데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 중요한 기회를 날리시겠어요? 겨우 낡은 집 따위에 미련 그득한 분이 국가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망치면 안 됩니다. 서리는 지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짜증과 모멸감을 담아 하진을 나무랐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고용한 덩치 큰 남성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남성들은 천막 입구에 벽처럼 서서 노인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굳은 표정과 위압적인 책으로 노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어르신들,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 마무리하세요. 우리는 서류 정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여기서 밤을 새우시든 피곤해서 쓰러지시든 결정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남성은 서류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칸을 짚었습니다. 사인만 하면 다 끝납니다.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외진 곳에서 어르신들 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외진 곳에 고립된 상황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위협적인 분위기는 70대 노인들에게는 극한의 압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노인 몇 명이 다시 서둘러 서명을 하려 했지만 하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진은 덩치 큰 남자들에게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정년퇴직한 버스 기사의 강직함이 드러났습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를 가두고 협박하는 거요. 이건 엄연한 불법이니 당장 이 문 열고 우리를 돌려보내시오. 하진의 단호한 외침에 노인들이 용기를 얻어 천막 쪽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들을 막아섰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한 남성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진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하진은 속절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무릎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채로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하진의 눈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며느리 민지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는 비록 돈에 눈이 멀었지만 시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모습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끔찍한 실체를 비로소 직면했습니다. 죄책감과 사태가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며느리 민지는 극도의 놀람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태가 범죄로 변질되는 현장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민지는 곧장 뒤로 물러섰고 패닉에 빠진 그녀의 모습을 본 서린이 급히 그녀를 천막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 차려. 민지야. 위임장만 받으면 끝이야.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내 도박빚 생각 안 해? 여기서 물러서면 넌 끝장이야. 민지는 서린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공포가 욕망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결정적인 대화는 문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위임장의 도박빚이라니. 놀란 문순은 즉시 고개를 숙이는 척하더니 복지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 서우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진의 며느리가 관련된 사기 현장에 감금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문순의 용기와 하진의 직감이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린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오직 극도의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천막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일이 계속 안 풀리자 서린의 얼굴은 통제력을 잃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끝내. 다들 사인만 하면 끝난다고. 남성들은 서린의 강압과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짜증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에게 더 이상 가벼운 협박이 아닌 물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진짜 시간이 없어. 다들 이름 써. 도장 찍으란 말이야. 무릎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하진은 통증 속에서도 절규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노인들은 하진을 도와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외딴 곳에 갇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노인들은 하나둘 살려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안은 순식간에 절규와 통곡으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허허 벌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순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즉시 달려온 사회복지사 서우가 경찰과 함께 천막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노인들, 폭력을 행사하려던 남성들, 그리고 광분한 서린의 얼굴이 한데 뒤섞이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우는 곧장 위임장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고 서린과 민지의 노인 재산 가로채기 계획은 만천하에 탄로났습니다. 경찰이 서린과 남성들을 제압하는 동안 문수는 피 흘리는 하진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한편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민수에게 아내가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기 사건을 설명하고 민수 또한 관련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관련이 없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 모든 일에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십니다. 그리고 귀하의 아내 또한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린다, 공모. 이 단어는 민수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말했던 엄마를 위한 노력이 사실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검은 덫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수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그곳으로 보냈어. 민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괜히 찜찜하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의심하지 말라며 버럭 화를 냈던 순간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우유부단하게 아내에게 휘둘린 대가가 어머니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민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패닉에 가까운 마음으로 허허벌판이 된 현장을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민수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먼지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릎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머니 하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민수의 무능력과 배신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진의 상처와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자 민수의 얼굴은 죄책감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토록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었다는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진의 눈에는 피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엄마의 말을 믿어줄 거니? 이 서류에 사인했다면 난 내 아빠와 평생 동안 함께 일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됐을 거야. 그렇지만 엄마는 지켰단다. 그 말은 민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충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내의 말만 믿고 이제라도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엄마를 지킬게요. 오랫동안 우유부단함 속에 갇혀있던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피와 눈물을 보고서야 진정한 책임감과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는 그 순간 천막 뒤편에서 숨어있던 며느리 민지가 경찰에게 붙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민지는 현장을 빠져나갔으나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잡힌 민지는 자신의 구원자인 남편 민수를 보자마자 절규했습니다. 여보, 민수 씨. 그녀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민수에게 달려가 무릎 꿇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오해야. 전부 오해야. 너무 놀라서. 서린이 걔가 모두 시킨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민수는 아내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하진의 상처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혐오로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크게 다쳤어. 당신은 몰래 도박을 한 것도 모자라 돈 때문에 엄마를 팔아넘기려 했어. 민수는 이어서 자신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신에게 눈 감고 귀 닫았던 내 자신이 가장 혐오스러워. 내가 당신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엄마는 이곳에 없었을 거야.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없고 당신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이 말을 끝으로 어머니를 부축하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민지의 절규는 경찰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이어졌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민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어머니를 해하려 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 현장의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하진의 무릎 상처와 마음의 생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린과 그녀를 도운 남성들은 사기 및 감금, 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며느리 민지는 도박빚과 사기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정신없이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아내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지었던 죄를 씻으려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법적 절차와 별개로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아내랑 이혼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엄마에게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죄 갚을게요. 이제 다시는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하진은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버스 기사 시절의 하진처럼 단단하고 책임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됐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엄마를 믿어주고 사과를 해주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하진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온전한 안식처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1년의 사건을 겪으며 하진은 집착했던 낡은 집과 땅만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평생 지켜온 꼼꼼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무릎의 상처가 아문 후 가장 먼저 오래된 공책을 펴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과 함께 새로운 오늘 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민수에게 용기와 믿음 주기. 두 번째 문순과 서우에게 식사 대접하기. 세 번째 마을 노인들에게 위임장 구별법 가르쳐 주기. 이렇게 말이죠. 새벽 4시 반 하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텅 빈 방 안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질서정연한 리듬이었습니다. 하진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여느 때처럼 마을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낡은 방파제에 걸터 앉아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상쾌함은 어둠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남편 숨소리 같네요. 시끄럽지만 없으면 허전한. 하지만 이젠 이 소리 듣고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은 혼잣말을 읊조린 후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는 등대처럼 그녀의 삶은 다시 밝고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